평생 피땀 흘려 키운 자식이 자신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약값도 부족한 그녀에게 정부에서 지급한 민생지원금은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생명줄 같은 돈을 탐내는 아들의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시작할게요. 김순자 씨는 평생 남편 없이 홀로 세 자녀를 키워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시장에서 채소를 팔고 밤늦게까지 부업으로 옷수선일을 하며 자식들 학비를 벌었죠. 큰아들 민철이는 대학까지 보냈고 지금은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어머니. 민철이는 늘 이렇게 말했지만 실제로는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생활비 지원. 요즘 애들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요라며 번번이 밀었죠. 미자 씨의 유일한 수입은 월 30만 원짜리 기초연금뿐이었습니다. 당뇨약, 고혈압약만 해도 월 15만 원. 나머지 15만 원으로 생활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죠. 그러던 중 정부에서 민생지원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5만 원. 미자 씨에게는 한 달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큰돈이었습니다. 엄마, 정부에서 나온 민생지원금 줘보세요. 우리가 꼭 쓸 때가 있는데 지금 현금이 부족해서요. 민철이의 말에 순자 씨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자식이니까 금방 돌려줄 거라고 믿었죠. 금방 주는 거지 내가 약값으로 써야 하는 돈인데. 물론이죠. 어머니 다음 달 급여 나오면 바로 드릴게요.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민생지원금이 들어있는 카드를 건넸어요. 평생 자식을 믿어온 어머니의 마지막 신뢰였죠. 며칠 후 순자 씨는 우연히 며느리 수경이가 새 금반지를 끼고 다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카드 사용 내역서를 본 순간 그녀의 심장이 멈출 뻔했죠. 마음 주얼리.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아들은 모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순자 씨는 아직도 믿고 싶었어요. 설마 자신의 돈으로 사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민철아, 내 민생지원금 언제 돌려줄 거니? 아, 그거요? 아직 여유가 안 생겨서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그런데 수경이가 새 반지를. 어머니, 그건 수경이가 자기 돈으로 산 거예요. 왜 그런 의심을 하세요? 아들의 차가운 반응에 순자 씨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배신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그날 밤 순자 씨는 약을 먹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서요. 혈당이 위험 수치까지 올라갔지만 병원비가 아까워 참고 견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이웃집 박 씨의 다급한 목소리에 순자 씨는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채로요. 혈당이 400을 넘어선 위험한 상황이었죠. 119가 올 때까지 버티세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의식을 잃어가는 중에도 순자 씨는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아들에게 알려야겠다. 응급실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동안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가 있으시죠? 네, 아들이 있어요. 민철이에게 연락이 갔지만 그가 병원에 도착한 것은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 미처 못 왔다는 변명과 함께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긴. 약을 못 먹어서 쓰러진 거야. 약을 왜 못 드세요? 순자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네가 가져간 돈 때문이라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며 며느리 수경이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 금반지를 끼고 말이죠. 어머니 또 아프셨네요? 차가운 인사말에 이어나온 말은 순자 씨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계속 아프시면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 줄 아세요? 우리도 애들 키우느라 힘든데. 그러니 집이라도 우리 앞으로 넘기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머니 병원비 걱정은 안 하게 해드릴게요. 순자 씨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피땀 흘려 자식을 키운 대가가 겨우 이것이란 말인가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잘못한 건 없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어머니 혼자 사시기에는 그 집이 너무 크지 않나요? 민철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말에 동조하는 것 같았죠. 순자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온 순자 씨는 며칠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그러던 중 이웃집 박 씨가 찾아왔습니다. 순자 씨, 괜찮아요? 며칠째 소식이 없어서.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박 씨는 순자 씨의 초췌한 모습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순자 씨, 혹시 무슨 일 있어요? 민철이가 또 뭐라고 했나요? 순자 씨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생지원금 이야기부터 며느리의 집 요구까지요. 아니, 그게 말이 돼요? 민생지원금 얼마 하지도 않는 거 뺏어가서 반지 사놓고 집까지 달라고? 박 씨의 분노에 순자 씨는 오히려 아들을 감쌌습니다. 그래도 제 자식인걸요. 순자 씨, 정신 차려요. 자식이면 부모를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날 밤 순자 씨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잘못 키운 걸까요? 아니면 이것이 현실인 걸까요? 며칠 후 둘째 아들 민수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형과는 달리 연락을 자주 하지는 않았지만 가끔 용돈을 갖다 주곤 했죠. 어머니, 형한테 들었어요. 병원에 입원하셨다면서요? 민수야, 괜찮다. 이제 괜찮아. 괜찮을 리가 있어요. 형이 어머니 민생지원금 가져갔다는 것도 들었고요. 순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 그걸 어떻게? 재수 씨가 SNS에 올린 반지 사진 봤어요. 갑자기 돈 생겼다면서 자랑하면서 올렸더라고요. 어머니 돈 거기 쓴 거 아니에요. 순자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적어도 진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민수야, 그래도 내 형인데. 형이라고 해서 어머니를 이렇게 해도 되는 건 아니죠. 저도 여유는 없지만 어머니 약값 정도는 제가 드릴게요. 그 순간 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자식이 다 변한 건 아니라는 것을요. 민철이는 어머니가 민수에게 이야기한 것을 알고는 화를 내며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왜 민수한테까지 별것도 아닌 일을 다 떠벌리세요? 떠벌린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한 거야. 저희가 어머니한테 뭘 잘못했다고요? 순자 씨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철아, 내가 너한테 준 민생지원금 어디에 썼니? 그건 급한데 써야 해서요. 수경이 금반지 말이지. 민철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우연의 일치예요. 그리고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어머니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우리가 모시겠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거부하세요? 모신다고 내 집 넘기고 너희 집 안방 한 구석에서 눈치 보며 살라는 거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가족끼리. 가족? 순자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가족이라면 어머니가 약도 못 먹고 쓰러져도 다음 날에나 오는 게 가족이니? 가족이라면 어머니 마지막 희망까지 빼앗는 게 가족이니? 민철이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요? 순자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민철아, 내 노후까지 탐하는 자식이라면 이제 가족이 아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기로 한 것이죠. 다음 날 그녀는 지역 사회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지요? 혹시 혼자 사는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나요? 복지사 김 대리는 순자 씨의 상황을 자세히 들어본 후 여러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노인학대 신고센터에 신고하실 수 있어요. 경제적 착취도 명백한 학대거든요. 그거 아직은. 그렇다면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시면 일자리도 있고 공동생활 가정도 있고요. 순자 씨의 눈에 희망이 서렸습니다. 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에 갑자기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김순자 씨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67세라는 나이가 문제가 될 수 있었지만 그녀의 성실함과 경험을 인정받아 지역 요양원에서 일하게 되었죠. 순자 선생님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동료들과 어르신들 모두 그녀를 좋아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을 돌보며 순자 씨는 새로운 보람을 찾았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기초연금과 합쳐서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자존감을 되찾았다는 거였죠. 순자 씨는 또한 실버하우스 공동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 5명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었어요. 순자 씨, 오늘 아들이 또 연락했다면서요? 응. 이제 집 얘기는 안 하더라고. 민철이는 어머니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점차 태도가 변했습니다. 집을 넘기라는 말은 더 이상하지 않았고 가끔씩 안부를 묻기 시작했어요. 둘째 아들 민수는 여전히 자주 찾아와 용돈도 건네고 용기가 되는 말을 해줬습니다. 어머니, 요즘 정말 밝아 보이세요. 그러니 일도 하고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이렇게 살 수 있을 줄 몰랐어. 순자 씨의 이야기는 지역 언론을 통해 알려지게 되었고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의 모델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의 경제적 독립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순자 씨는 강연도 하게 되었어요. 처음 사람들 앞에 나서서 내는 목소리를 많이 떨렸습니다. 그렇지만 멈추지 않고 자신과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67세에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해요. 모두들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청중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얼마 후 민철이가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뭐가? 민생지원금 그때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순자 씨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았어요. 민철아, 과거 일은 됐어. 중요한 건 지금이야. 어머니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민철이가 내민 봉투 안에는 그때 가져간 돈과 이자까지 포함된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보자. 순자 씨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특히 비슷한 상황에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용기를 주었죠. 나이 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지금 순자 씨는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실버하우스 공동체의 리더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봉사활동도 하고 있어요. 가끔 민철이와 수경이도 찾아옵니다. 예전처럼 집을 달라고 하지는 않아요. 대신 어머니의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하며 안부를 묻죠. 민수는 여전히 효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순자 씨가 그의 도움 없이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 챕터가 이렇게 아름다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순자 씨는 오늘도 미소 지으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67세에 찾은 진정한 자유와 함께요. 김순자 씨의 이야기는 허구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 곳곳에서 일어나는 현실이죠.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의 존엄성과 경제적 독립은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가 보여준 것처럼 나이는 새로운 시작을 막는 장벽이 아닙니다. 오히려 축적된 경험과 지혜는 새로운 도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어요. 가족의 의미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혈연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에서 만들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순자 씨의 용기 있는 선택이 많은 어르신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나이 들어서도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를 바라며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회 문제를 바탕으로 한 창작물입니다. 노인학대나 경제적 착취를 당하고 계신다면 노인학대 신고센터 138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